10억 원짜리 아파트. 한국에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요, 이게 서민용 공공주택 가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원 넘는 공공주택 거래가 763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답게 화려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들 안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광경이 보입니다. 텅텅 비어가는 사무실들이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칼바람 같은 감원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기업 31%는 아예 짐을 싸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 상장 폐지 20건, 신규 상장은 고장 4건, 올해 들어오는 백난장자 수는 3,500명에서 1,600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부자들조차 이 나라가 너무 비싸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 동남아의 심장,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했던 싱가포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왜 지금 모두가 떠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GDP는 성장하는데 왜 삶은 무너지는지. 두 번째, 기업과 부자들이 왜 이 천국 같은 나라를 떠나는지. 세 번째,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 싱가포르 모델을 꿈꾸는 우리에게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싱가포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깨끗한 거리, 세계적인 금융 허브. 맞습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달러 정도니까 2배가 훌쩍 넘는 겁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인구는 고작 600만 명 남짓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없는 이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기업과 돈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기 때문이에요. 법인세 17%로 홍콩과 함께 아시아 최저 수준이고, 영어가 공용어라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편하고, 부패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세웠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부터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금융사들까지.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아시아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치가 4.1%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1등이에요. 미국이 2%대, 유럽은 1%대인데 싱가포르만 4%가 넘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이 호황이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면 뭐가 정상일까요? 기업들이 더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 삶이 좋아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은 매년 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월말에 통장을 보면 남는 돈이 없어요. 왜일까요? 임대료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재료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더 빨리 늘어나니까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딱 이 상황이에요. 나라 전체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그 과실이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Paradox of Plenty, 풍요의 역설이죠. 겉으로 보기엔 넘쳐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싱가포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역설이 생긴 걸까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 둘째, 기업들의 대탈출. 셋째, 좀비가 된 주식시장. 넷째, 떠나는 인재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할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입니다. 싱가포르는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살기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등이에요. 홍콩보다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맥주 한 잔에 15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어요. 친구랑 치맥 한번 하려면 4만 원은 기본이라는 거죠. 식사 한 끼는요, 50달러,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외식이 7만 원이에요. 한국에서 점심에 김치찌개 먹으면 8천 원, 만 원 정도 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가격으로 물 한 병 사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거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는 HDB라는 공공주택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LH 아파트 같은 거예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싸게 공급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 공공주택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원이 넘는 공공주택 거래가 763건입니다. 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주택이에요.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정부가 만든 집이 10억 원이 넘는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가 갑자기 강남 아파트 가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이 저렴하게 살라고 만든 집인데 투기 세력에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쿨링 메저스라고 해서 부동산 과열을 시키려는 정책을 여러 번 폈어요. 외국인 취득세를 60%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돈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전 세계 부자들이 자산을 싱가포르로 옮기면서 부동산에 돈이 쏠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실물 경제나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에만 머물렀어요. 결과적으로 집값과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월세가 얼마냐고요? 중심가 원룸,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약 570만 원입니다. 네, 월 570만 원이요. 싱가포르 평균 월급이 대략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거든요.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월급의 절반을 집세로 내본 적 있으세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죠? 밥값, 교통비, 통신비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예요. 이게 바로 싱가포르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의료비입니다. 싱가포르는 민간 의료 보험료가 매년 평균 17%씩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보험료가 뛰었다는 뜻이에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산층 10만 명이 민간 보험을 포기했습니다. 10만 명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공공병원으로 몰렸어요. 결과가 뭘까요? 공공병원 대기 시간이 폭증했습니다. 아파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차를 사기 가장 비싼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차량 소유 권리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COE라고 불러요.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경매로 사는 거예요. 이 COE 가격이 얼마냐면 차값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COE가 또 2천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차 한 대 사는데 4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대중교통에 의존하는데 2025년 초에 MRT, 그러니까 지하철이 자주 고장 났어요. 출퇴근 대란이 났습니다. 인프라마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집값 폭등, 월세 폭등, 의료비 폭등, 차값 폭등, 모든 게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이걸 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뛰는데 러닝머신 벨트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갈 만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가 계속 빨라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뒤로 밀려나요. 싱가포르 중산층이 딱 이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월급도 올라요. 그런데 물가와 집값이 더 빨리 뛰니까 결국 제자리, 아니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들의 대탈출이에요. 싱가포르가 왜 부자 나라가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31%가 싱가포르 기능을 다른 나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세 곳 중 한 곳이 떠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냐고요? 태국이랑 말레이시아예요. 실제로 일본의 사카타 잉크라는 기업은 말레이시아로 동남아 본부를 옮겼어요. 니신푸드, 컵라면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는 태국으로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왜 떠날까요? 간단해요. 돈 계산을 해보니까 싱가포르에 있으면 손해거든요. 다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A상권에 가게를 냈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위치도 좋았어요.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3배로 올랐어요. 인건비도 2배가 됐어요. 반면에 바로 옆 B상권은 임대료가 A의 절반이에요. 인건비도 저렴하고요. 거기다 B상권 관리자가 입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고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B로 옮기겠죠? 지금 싱가포르가 A상권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B상권인 거예요. 태국은 법인세 혜택을 앞세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넓은 땅을 무기로 삼고 있죠. 거기다 이 나라들도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후진국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싱가포르에 본부 두면 월세만 몇 억이에요. 직원 월급도 비싸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로 옮기면 비용이 반으로 줄어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최고 경영진, 그러니까 CEO나 CFO 같은 핵심 임원 몇 명만 싱가포르에 남겨두고 실제로 일하는 조직은 다 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오면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임원 몇 명만 남기고 다 빠지니까 고용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테크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 지사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AI가 도입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2025년에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AI 전문가는 구인난이에요.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일반 코딩하는 사람들, 관리직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양극화예요. 최상위 전문가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 아래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예요. 마치 피라미드 맨 꼭대기만 금으로 도금되고 나머지는 부서지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좀비가 된 주식시장이에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SGX라고 불러요. 한때 아시아 3대 금융허브 중 하나로 꼽혔죠. 홍콩,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상장 폐지한 기업이 20개예요. 반면에 신규 상장은요. 고작 4개입니다. 떠나는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의 5배라는 뜻이에요. 왜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할까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말랐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고 물건을 팔려고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물건 가치가 100만 원인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70만 원, 50만 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좋은 기업이어도 거래가 안 되니까 주가가 제값을 못 받아요. 이걸 저평가라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을 내도 주가에 안 반영돼요. 상장 유지하려면 비용도 들어요. 공시도 해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상장 폐지하고 비상장 기업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좋은 기업들이 싱가포르가 아니라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거기는 투자자가 많으니까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같은 기업이어도 미국에 상장하면 주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싱가포르 주식시장은 점점 더 허물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떠나고 안 좋은 기업만 남고. 그러면 투자자들도 떠나고 투자자가 떠나면 유동성이 더 마르고 순환이에요.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TF,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에요. 한번 떠난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요. 맛집이 있었어요. 줄 서서 먹는 집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떨어졌어요. 손님이 하나둘 떠났어요. 사장님이 뒤늦게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고쳐도 한 번 떠난 손님은 쉽게 안 돌아와요.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떠나는 인재들이에요. 싱가포르의 진짜 자산은 뭘까요? 땅이 아니에요. 자원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싱가포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부자들 이야기했잖아요. 백만장자 유입이 3,500명에서 1,600명으로 반토막 났다고요. 그런데 부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도 떠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번아웃이에요. 싱가포르 직장인 61%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어요. 10명 중 6명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싱가포르의 노동 문화가 어떤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 근무도 흔해요. 휴가도 짧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뭐가 남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절반이 월세로 나가요. 저축도 못해요. 집도 못 사요. 이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이 안 보이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싱가포르 인재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고 있어요. 왜 호주, 뉴질랜드냐고요? 워라밸이 좋으니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니까요. 월급은 조금 적을 수 있어도 삶의 질이 높으니까요. 이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두뇌 유출, 나라의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떠나는 건 싱가포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떠나고 있어요.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백만장자 수가 2024년 3,500명에서 2025년 1,600명으로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UAE예요. 두바이요. 두바이가 새로운 부의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덜하고 생활비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하거든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황금세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장이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새 입장에서는 감옥이에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싱가포르가 황금세장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요.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새 장문이 열리면 다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볼게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살인적인 생활비, 기업 탈출, 죽어가는 주식시장, 떠나는 인재.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도미노처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생활비가 오르면 기업 인건비도 올라요.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이 떠나요.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면 인재가 떠나요. 인재가 떠나면 혁신이 사라져요. 혁신이 사라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이 더 떠나요. 순환이에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도 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었어요. 싱가포르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런데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에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도입했어요.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기업들이 떠났어요. 부자들이 떠났어요. 인재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싱가포르로 왔어요. 싱가포르는 홍콩의 몰락을 먹고 성장했어요. 홍콩에서 빠져나온 돈과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싱가포르가 홍콩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달라요. 홍콩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 문제였고 싱가포르는 비용의 문제예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기업과 인재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를 떠난 돈과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두바이로 가고 있어요. 기업들은 태국,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어요. 인재들은 호주, 뉴질랜드로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블랙홀처럼 전 세계 돈과 인재를 빨아들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싱가포르에서 돈과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망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니요. 싱가포르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GDP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 행정은 여전히 효율적이에요. 인프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사람을 위한 싱가포르 모델은 붕괴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원래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 이 사회적 계약이 깨진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상위 1%의 세계예요. 글로벌 엘리트, 억만장자, 최고 경영진. 이 사람들에게 싱가포르는 여전히 천국이에요. 세금 낮고 안전하고 편리하니까요. 다른 하나는 나머지 99%의 세계예요. 일반 직장인, 중산층, 서민. 이 사람들에게 싱가포르는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초양극화 사회라고 불러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중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지금 이 초양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 해왔어요. 경제 자유구역, 금융 허브 육성, 외국 기업 유치, 다 싱가포르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외국 기업과 부자를 유치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만 올라요. 물가만 올라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돼요. 정작 국민들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싱가포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서울 집값 생각해보세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물렸기 때문이에요. 외국 자본, 투기 자금, 부동산에 쏠린 돈. 이게 집값을 밀어올린 거예요. 싱가포르와 똑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교훈은 이거예요. 경제 성장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해요. GDP가 아무리 올라도 국민들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많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한번 무너진 신뢰, 한번 떠난 기업과 인재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부동산 중심의 자산 증식 구조는 위험해요.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면 집값만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안 돌아가요. 둘째, 비용 경쟁력을 잃으면 기업은 떠나요.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비용이 비싸면 기업들은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고 짐을 쌀 거예요. 셋째,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려요. 중산층은 소비의 주축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이에요. 이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안정해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싱가포르는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예전에 싱가포르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싱가포르는 상위 1%를 위한 천국이에요. 나머지 99%에게는 숨막히는 비용을 치러야만 버틸 수 있는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해요. GDP가 올라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와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부자가 늘어나도 서민이 더 가난해지면 그건 진짜 성장이 아니에요. 풍요 속의 빈곤일 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싱가포르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경제 성장은 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국에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요, 이게 서민용 공공주택 가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원 넘는
공공주택 거래가 763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답게 화려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들 안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광경이 보입니다. 텅텅 비어가는 사무실들이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칼바람 같은 감원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기업 31%는 아예 짐을 싸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 상장 폐지 20건, 신규 상장은 고장 4건, 올해 들어오는 백난장자 수는 3,500명에서 1,600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부자들조차 이 나라가 너무 비싸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 동남아의 심장,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했던 싱가포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왜 지금 모두가 떠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GDP는 성장하는데 왜 삶은 무너지는지. 두 번째, 기업과 부자들이 왜 이 천국 같은 나라를 떠나는지. 세 번째,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 싱가포르 모델을 꿈꾸는 우리에게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싱가포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깨끗한 거리, 세계적인 금융 허브. 맞습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달러 정도니까 2배가 훌쩍 넘는 겁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인구는 고작 600만 명 남짓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없는 이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기업과 돈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기 때문이에요. 법인세 17%로 홍콩과 함께 아시아 최저 수준이고, 영어가 공용어라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편하고, 부패 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세웠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부터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금융사들까지.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아시아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치가 4.1%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1등이에요. 미국이 2%대, 유럽은 1%대인데 싱가포르만 4%가 넘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이 호황이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면 뭐가 정상일까요? 기업들이 더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 삶이 좋아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은 매년 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월말에 통장을 보면 남는 돈이 없어요. 왜일까요? 임대료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재료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더 빨리 늘어나니까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딱 이 상황이에요. 나라 전체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그 과실이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Paradox of Plenty, 풍요의 역설이죠. 겉으로 보기엔 넘쳐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싱가포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역설이 생긴 걸까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 둘째, 기업들의 대탈출. 셋째, 좀비가 된 주식시장. 넷째, 떠나는 인재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살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입니다. 싱가포르는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살기에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싼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등이에요. 홍콩보다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맥주 한 잔에 15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어요. 친구랑 치맥 한번 하려면 4만 원은 기본이라는 거죠. 식사 한 끼는요, 50달러,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외식이 7만 원이에요. 한국에서 점심에 김치찌개 먹으면 8천 원, 만 원 정도 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가격으로 물 한 병 사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거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는 HDB라는 공공주택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LH 아파트 같은 거예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싸게 공급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 공공주택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원이 넘는 공공주택 거래가 763건입니다. 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주택이에요.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정부가 만든 집이 10억 원이 넘는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가 갑자기 강남 아파트 가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이 저렴하게 살라고 만든 집인데 투기 세력에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쿨링 메저스라고 해서 부동산 과열을 시키려는 정책을 여러 번 폈어요. 외국인 취득세를 60%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돈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전 세계 부자들이 자산을 싱가포르로 옮기면서 부동산에 돈이 쏠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실물 경제나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에만 머물렀어요. 결과적으로 집값과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월세가 얼마냐고요? 중심가 원룸,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약 570만 원입니다. 네, 월 570만 원이요. 싱가포르 평균 월급이 대략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거든요.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월급의 절반을 집세로 내본 적 있으세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죠? 밥값, 교통비, 통신비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예요. 이게 바로 싱가포르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의료비입니다. 싱가포르는 민간 의료 보험료가 매년 평균 17%씩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보험료가 뛰었다는 뜻이에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산층 10만 명이 민간 보험을 포기했습니다. 10만 명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공공병원으로 몰렸어요. 결과가 뭘까요? 공공병원 대기 시간이 폭증했습니다. 아파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차를 사기 가장 비싼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차량 소유 권리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COE라고 불러요.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경매로 사는 거예요. 이 COE 가격이 얼마냐면 차값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COE가 또 2천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차 한 대 사는데 4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대중교통에 의존하는데 2025년 초에 MRT, 그러니까 지하철이 자주 고장났어요. 출퇴근 대란이 났습니다. 인프라마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집값 폭등, 월세 폭등, 의료비 폭등, 차값 폭등, 모든 게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이걸 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뛰는데 러닝머신 벨트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갈 만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가 계속 빨라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뒤로 밀려나요. 싱가포르 중산층이 딱 이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월급도 올라요. 그런데 물가와 집값이 더 빨리 뛰니까 결국 제자리, 아니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들의 대탈출이에요. 싱가포르가 왜 부자 나라가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31%가 싱가포르 기능을 다른 나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세 곳 중 한 곳이
떠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냐고요? 태국이랑 말레이시아예요. 실제로 일본의 사카타 잉크라는 기업은 말레이시아로 동남아 본부를 옮겼어요. 니신푸드, 컵라면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는 태국으로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왜 떠날까요? 간단해요. 돈 계산을 해보니까 싱가포르에 있으면 손해거든요. 다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A 상권에 가게를 냈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위치도 좋았어요.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3배로 올랐어요. 인건비도 2배가 됐어요. 반면에 바로 옆 B 상권은 임대료가 A의 절반이에요. 인건비도 저렴하고요. 거기다 B 상권 관리자가 입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고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B로 옮기겠죠? 지금 싱가포르가 A 상권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B 상권인 거예요. 태국은 법인세 혜택을 앞세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넓은 땅을 무기로 삼고 있죠. 거기다 이 나라들도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후진국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싱가포르에 본부 두면 월세만 몇 억이에요. 직원 월급도 비싸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로 옮기면 비용이 반으로 줄어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최고 경영진, 그러니까 CEO나 CFO 같은 핵심 임원 몇 명만 싱가포르에 남겨두고 실제로 일하는 조직은 다 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오면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임원 몇 명만 남기고 다 빠지니까 고용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테크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 지사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AI가 도입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2025년에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AI 전문가는 구인난이에요.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일반 코딩하는 사람들, 관리직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양극화예요. 최상위 전문가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 아래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예요. 마치 피라미드 맨 꼭대기만 금으로 도금되고 나머지는 부서지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좀비가 된 주식시장이에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SGX라고 불러요. 한때 아시아 3대 금융허브 중 하나로 꼽혔죠. 홍콩,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상장 폐지한 기업이 20개예요. 반면에 신규 상장은요. 고작 4개입니다. 떠나는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의 5배라는 뜻이에요. 왜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할까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말랐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고 물건을 팔려고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물건 가치가 100만 원인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70만 원, 50만 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좋은 기업이어도 거래가 안 되니까 주가가 제값을 못 받아요. 이걸 저평가라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을 내도 주가에 안 반영돼요. 상장 유지하려면 비용도 들어요. 공시도 해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상장 폐지하고 비상장 기업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좋은 기업들이 싱가포르가 아니라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거기는 투자자가 많으니까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같은 기업이어도 미국에 상장하면 주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싱가포르 주식시장은 점점 더 허물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떠나고 안 좋은 기업만 남고. 그러면 투자자들도 떠나고 투자자가 떠나면 유동성이 더 마르고 순환이에요.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TF,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에요. 한 번 떠난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요.
맛집이 있었어요. 줄 서서 먹는 집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떨어졌어요. 손님이 하나둘 떠났어요. 사장님이 뒤늦게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고쳐도 한 번 떠난 손님은 쉽게 안 돌아와요.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떠나는 인재들이에요. 싱가포르의 진짜 자산은 뭘까요? 땅이 아니에요. 자원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싱가포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부자들 이야기 했잖아요. 백만장자 유입이 3,500명에서 1,600명으로 반토막 났다고요. 그런데 부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도 떠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번아웃이에요. 싱가포르 직장인 61%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어요. 10명 중 6명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싱가포르의 노동 문화가 어떤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 근무도 흔해요. 휴가도 짧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뭐가 남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절반이 월세로 나가요. 저축도 못해요. 집도 못 사요. 이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이 안 보이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싱가포르 인재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고 있어요. 왜 호주, 뉴질랜드냐고요? 워라밸이 좋으니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니까요. 월급은 조금 적을 수 있어도 삶의 질이 높으니까요. 이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두뇌 유출, 나라의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떠나는 건 싱가포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떠나고 있어요.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백만장자 수가 2024년 3,500명에서 2025년 1,600명으로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UAE예요. 두바이요. 두바이가 새로운 부의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덜하고 생활비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하거든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황금 세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장이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새 입장에서는 감옥이에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싱가포르가 황금 세장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요.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새 장문이 열리면 다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볼게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살인적인 생활비, 기업 탈출, 죽어가는 주식시장, 떠나는 인재.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도미노처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생활비가 오르면 기업 인건비도 올라요.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이 떠나요.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면 인재가 떠나요. 인재가 떠나면 혁신이 사라져요. 혁신이 사라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이 더 떠나요. 순환이에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도 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었어요. 싱가포르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런데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에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도입했어요.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기업들이 떠났어요. 부자들이 떠났어요. 인재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싱가포르로 왔어요. 싱가포르는 홍콩의 몰락을 먹고 성장했어요. 홍콩에서 빠져나온 돈과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싱가포르가 홍콩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달라요. 홍콩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 문제였고 싱가포르는 비용의 문제예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기업과 인재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를 떠난 돈과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두바이로 가고 있어요. 기업들은 태국,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어요. 인재들은 호주, 뉴질랜드로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블랙홀처럼 전 세계 돈과 인재를 빨아들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싱가포르에서 돈과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망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니요. 싱가포르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GDP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 행정은 여전히 효율적이에요. 인프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사람을 위한 싱가포르 모델은 붕괴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원래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 이 사회적 계약이 깨진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상위 1%의 세계예요. 글로벌 엘리트, 억만장자, 최고 경영진. 이 사람들에게 싱가포르는 여전히 천국이에요. 세금 낮고 안전하고 편리하니까요. 다른 하나는 나머지 99%의 세계예요. 일반 직장인, 중산층, 서민. 이 사람들에게 싱가포르는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초양극화 사회라고 불러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중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지금 이 초양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 해왔어요. 경제 자유구역, 금융 허브 육성, 외국 기업 유치. 다 싱가포르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외국 기업과 부자를 유치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만 올라요. 물가만 올라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돼요. 정작 국민들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싱가포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서울 집값 생각해보세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몰렸기 때문이에요. 외국 자본, 투기 자금, 부동산에 쏠린 돈. 이게 집값을 밀어올린 거예요. 싱가포르와 똑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교훈은 이거예요. 경제 성장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해요. GDP가 아무리 올라도 국민들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많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한번 무너진 신뢰, 한번 떠난 기업과 인재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부동산 중심의 자산 증식 구조는 위험해요.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면 집값만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안 돌아가요. 둘째, 비용 경쟁력을 잃으면 기업은 떠나요.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비용이 비싸면 기업들은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고 짐을 쌀 거예요. 셋째,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려요. 중산층은 소비의 주축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이에요. 이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안정해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싱가포르는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예전에 싱가포르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싱가포르는 상위 1%를 위한 천국이에요. 나머지 99%에게는 숨막히는 비용을 치러야만 버틸 수 있는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해요. GDP가 올라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와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부자가 늘어나도 서민이 더 가난해지면 그건 진짜 성장이 아니에요. 풍요 속의 빈곤일 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싱가포르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경제 성장은 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